여기서만 공개하게 아, 됩니다. 네. 내가 큰 회사 속에 작은 부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 유리천장도 그렇죠. 느끼잖아요. 네. 방송국도 똑같거든요. 네. 이 재미있는 얘기를 책으로 안 쓰면 뭘 씁니까? 그 어떤 나를 만들어서 더 큰 나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몰입하는 모습은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동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셀프 리더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귀한 분을 오늘 미진서재에 모셨습니다. 이분을 칭하는 호칭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오늘 저는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미나 작가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미나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흔히 말하는 1세대 N잡러라고 하는데 오늘 신나는 일터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작가님. 요즘 바쁘시죠? 늘 바쁜 게 제 삶의 방식으로 이제 굳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손미나 작가를 이렇게 일컫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맞습니다. 질문도 있고요. 네. 어떻게 불리는 거 선호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 계시거든요. 질문이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불리는 걸 선호하십니까?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는 그 N잡러 1세대라고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무슨 일을 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손미나라는 이름 그 자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누구에게나 편하게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네. 이 여러 가지 제가 해왔던 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콘텐츠를 만들고 연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청자와 세상을 연결했고 지금은 글을 쓰면서 세상과 또 한국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인생학교나 또 허핑턴 포스트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니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제가 또 연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넓힐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은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의 미션이 아닐까 그리고 네. 제가 결국 해오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손 작가가 해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남들에게 좀 영감을 주고 감동을 또 주면서 남들의 삶에도 이렇게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그런 분의 모습을 좀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미나 작가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언어란 말이죠. 뭐 제가 듣기에는 뭐 영어, 스페인어, 뭐 한국말은 물론이지만 뭐 프렌치, 뭐 한 5개국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도 스페인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에 관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세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일에 대한 옵션이 당연히 많아지고 그리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훨씬 더 그 플러스 알파로 그 태스크를 할 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다못해 아주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어도 어떤 협상을 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어를 하나 하는 사람이 하나의 우주를 품고 산다면 언어를 2개, 3개 하는 사람은 2개, 3개 우주를 품고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멋진 말이다. 그래서 정말 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그만큼 즐거워질 수 있죠. 요즘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화된 요즘 세상에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진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이 프로그램도 미진서재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계가 그냥 하나구나. 그 순식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함께 이거 나누고 리스펙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파워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뭐 번역기가 있고 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고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고 뭐 약간 그 도저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진정한 가장 최선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언어를 아는 것이 좋고 그것이 더해졌을 때는 진짜 그냥 이 세계가 내 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되게 부러워요, 사실. 우리 손 작가님 이렇게 보니까 막 언어에 대한 얘기할 때는 빠팅빠팅 그러니까 신나서. 그런 열정이 네네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네. 그 잘 나가는 KBS 아나운서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기억나요. 가족오락관, 네, 뭐 골든벨. 네, 그래서 와 지금 아까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지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는 아나운서가 손민아 아나운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툭 하더니 갑자기 막 프리랜서 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네. 야, 그때 그 동기는 또 뭐였을까요? 그게 벌써 언제지? 13, 14년 됐어요. 네네. 근데 아직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거예요. 네. 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나갔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그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대학 때 별명이 계획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간 틈만 나면 제 인생 계획도 세우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였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장을 다니지만 뭔가 여기에서 더 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직장인들은 다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내가 큰 회사 속에 작은 부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여자들은 그 유리천장도 그렇죠. 느끼잖아요. 네. 방송국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게 뭔가 좀 더 발전할 게 없을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진짜 편성표를 보면 더 이상 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한 프로를 또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나운싱 외에 내가 프로듀싱도 하고 뭔가 기획도 하고 밖에 나가서 취재도 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회사 어떤 조직원일 때는 조직 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그렇게 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조금 한계점을 느끼게 만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만 공개하는 네, 비밀. 그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어느 날 저는 한창 제 일에 자신감이 붙어 있을 때였는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 일이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 긴장이 되겠죠.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막 손에 땀이 쥐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신나거든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딱 사이펜 뚜껑을 열고 이제 이 브레이킹 뉴스를 내가 멋있게 헤드라인 써가지고 이거 이제 MC 그 멘트를 써가지고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디렉터께서 남자 앵커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쩌고 저쩌고 반항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선배가 진행을 하셨고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었죠. 게다가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무슨 뭐 대단한 뭐 어디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그 큰 무슨 진짜 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좀 중요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스포츠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어르신께서 저희 아주 높은 선배님이신데 근데 그게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때 그 일이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앵커링을 하고 있는 건데 여자 앵커라고 해서 브레이킹 뉴스를 처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뉴스가 끝나고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저는 사실 가서
그 선배님하고 좀 약간 단판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걸어오시길래 속으로 미안하셨나 보다. 근데 막 박수를 치시면서 오늘 뉴스가 너무 좋았다고. 화장도 너무 예뻤다.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그냥 딱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좀 쉬고 내가 뭔가를 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나를 만들어서 더 큰 나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렇게 뭐 그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나운서가 그렇게 중요한 프로를 하다가 말고 무슨 특별히 피치 못할 어떤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뭐 가족이 이주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저는 더 발전을 위해서 좀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를 놓고 1년씩 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뭐 영미권도 아니고 스페인으로 가서 석사 과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걱정했어요. 안 된다고 막 도시락 싸고 다니면 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밥을 사줘가면서 선배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요. 하필이면 그 1년의 유학 기간이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페인어도 많이 더 예전에 공부했던 게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확 다시 자리를 잡았고 석사 학위도 하나 땄고 전 세계 기자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생긴 데다가 그 태양 아래에서 그 스페인 친구들의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완전히 긍정적인 그 에너지 속에 제가 완전히 막 꽃으로 치면은 죽어가던 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막 살아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회사에 다시 그 발을 디디고 복직을 했던 첫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회사 정문에서 아나운서실까지 걸어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뭘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뭘 했길래 이렇게 행복해졌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라고 물어봐서요. 그래서 그때 뭐 여기저기 토크쇼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제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 재밌는 얘기를 책으로 안 쓰면 뭘 씁니까? 라고 자꾸만 MC들이 멘트를 해서 그 얘기를 들은 출판사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글 쓰는 거를 늘 로망으로 삼았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일기 쓴다는 마음으로 제 삶을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어는 자유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된 거죠. 엄청난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뭐 그냥 너무 쉬고 싶어서 좀 지쳐서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그 어떤 조직 생활에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유리천장이 너무 낮다는 거를 너무 높다는 걸. 네, 너무 그 제가 체감을 하면서 이게 너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그냥 버틴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좀 더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휴식도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됐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손 작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리더십에서 보면은 향상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향상심이라는 거는 그 목표 자체가 늘 그 탁월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본인이 이제 좀 더 나아지고 향상할 지점들을 계속 찾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그런 그 드라이브를 갖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리더십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열정전에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열렬한 애정,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쉴 틈 없이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왔단 말이죠.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 그 진짜 핵심되는 드라이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본인 생각하기에 그 진짜 핵심되는 드라이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하나도 밟지 않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나중에 가서 후회 가능성이 높죠.